학년도 11월 고1 교육청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 문제부터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갑자기 튀김 얘기를 해버리네. 배도 고픈데. 자, 1번 선지 볼게. 1달러 볼게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식 조리 과정은 열절달에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냥 여기 어그로 끈 거지. 주제 도입. 자, 그래서 뭐니? 열절달에 관련된 과학적 원리가 그래 주제인 거야. 과학적 원리는 아시다시피 인과나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20페이지 하는 거 맞죠? 우리 지금? 계속 봅시다. 열전달은 열이 온도가 높은 곳 아중으로 전달하는 이동한 현상이다. 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출제될 거라고 예측되는 지문을 옆에다 써드릴게. 우리 17 지문에 보면 칼로리라는 지문이 있어요. 이거 꼭 풀어보시면 좋겠고, 선생님, 그 17 기출에 칼로릭 지문 있거든요. 11번에 있을 거야, 아마. 17 평가원 기출에 칼로릭 지문 뽑아서 전달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열 이론에 관련된 건데, 그걸 가지고 이걸 지금 재구성한 겁니다. 재해석한 겁니다. 연결 잡아 보시면 되겠어. 자, 조리 과정에서는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나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럼 전도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 전도가 뭡니까? 물질을 이루는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활동적 입자부터 덜 활동적 입자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라고, 열 전달의 현상에 대한 정의란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활동 입자가 덜 활동적인 입자로 뭔가 움직임 전달을 하는 거야. 이런 전도는 온도 차이가 있으면, 봐봐. 온도 차이가 같다는 거는 활동성이 저는 같다고 추측을 해봤고,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의 동치 명제는 뭐 같냐? 활동의 차이가 있다야.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있어야 활동의 차이가 있으니까 활동이 큰 애들로부터 작은 애들로 가겠죠. 자,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냐? 한 물질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접촉하는 경우도 일어나기도 한데, 자, 그럼 차차 한번 정리해 볼게. 일단 정보량을 보면요. 첫 번째, 열 전달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열 전달에 대한 얘기죠. 열 전달에 대한 정의죠. 자, 그럼 봐봐. 열 전달의 정의와 전도라는 열 전달의 원리죠. 이해됐어? 결국 열 전달을 똑같은 얘기를 풀어 쓰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연절달이야. 이것도 열 전달이야. 열 전달에는 전도를 통해서 열 전달이 일어나는데, 전도가 뭐니? 활동적 입자에서 덜 활동적 입자로 열 전달이야. 언제 일어나니? 온도 차이가 크면, 활동 차이가 크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여기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환경이라는 게 한 물질 내 또는 접촉하는 경우죠. 이건 상식적으로 얘들아, 접촉을 안 했는데 일어나겠냐? 한 물질 내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뭐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당연히 상식으로 좀 처리하셔야 되는 것 같다. 자, 2단락 보겠습니다. 열 전달 과정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을 뭐라 해? 열 전달률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했고, 자, 이런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무엇 동안 뭐가 어떻다라는 건 맨날 출제되는 거니까 좀 알고 계시고, 당연히 뭐에 뭐가 들어갑니까? 단위 시간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열 전달 비율, 퍼센트로 아마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열 전달률이라고 한대. 결국 열이 시간 동안 얼마나 전달되냐를 보는 거잖아. 공식 설명하는 거니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볼 필요가 없지.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열 전달률은 뭐에 비례한데? 첫 번째, 면적에 비례하고요. 두 번째, 거리에는 반비례 안 된다. 이것도 공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봐봐. 열 전달률은 뭐라고 쓸 수가 있겠어? 면적 나누기 거리라고 써줄 수 있겠죠. 옆에 상수 아마 있을 거고. 하지만 상수가 뭔지 모르니까 냅두고 면적인 비례, 거리의 반비례를 식하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하나 더. 온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도가 더 잘 일어난대. 그럼 여기다 또 뭐를 곱해주면 되겠어? 온도 차를 곱해주면 되겠네. 이러한 현상을 수식으로 처음 정리한 사람이 프리에고, 이걸 프리의 열전도 법칙이라고 썼고, 프리의 열전도 법칙에 대한 공식은 없지만 우리는 공식으로 이렇게 작성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뭔가 다르게 나타난대. 그럼 추가적인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추가적인 변수가 뭔데? 즉, 열 전도도가 또 추가적인 변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열 전도 법칙에 따르면 열 전도도가 또 높으면 또 마찬가지래. 그럼 여기 위쪽에다 하나 더 써줄게. 열 전도도도 있겠네. 곱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비례관계에 있는 것들을 위쪽으로, 반비례관계에 있는 것들을 분모 쪽으로 써놨으니까 이 정도 네 가지 요소들 정리해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요소가 열 전달률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 면적, 두 번째 거리, 세 번째 온도 차이, 네 번째 열 전도도까지. 자, 3단락 볼게요. 튀김의 조리 과정을 퓨리의 전련도 법칙으로 설명해서, 봐봐. 튀김의 조리 과정이라고 예시에다 적용해놨지. 자, 식용유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튀김의 조리 과정은 주로 식용유와 튀김 재료 간의 전도로 볼 수가 있대. 그래, 움직임이 있으면 움직임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고려하지 않는다고 뭔가 변수를 좁혀놓은 거죠.
그러면 좀 더 핵심이 되는 변수들이 보일 거고, 핵심이 되는 변수가 뭐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식용유와 튀김 재료 간의 전도래. 자, 1번. 우리 이제 백종원 되신 거야. 첫 번째, 가열했어요. 두 번째, 온도를 높였어요. 세 번째,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아, 열 전달률이 그래서 높아지겠구나지. 그러네. 여기 나온 공식대로 열 전도는 온도차가 높을수록 열 전도율이 높아진다 그랬으니까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네. 그쵸? 그래서 온도를 높여야 열 전달률이 높아진다는 핵심 원리. 그리고 튀김 재료를 식용유에 넣으면 기포들이 형성이 되는데, 자, 튀김 재료를 높은 기포들은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를 높은 열 전달률이 인해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이 생겨난 것인데, 자, 수증기로 변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기포가 돼. 자, 그러면 이 기포들은 표면으로 올라가 지글지글 소리를 낸대요. 자, 무슨 얘기가 오시면 4달러. 자, 이제 수증기 얘기를 하는데, 자,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감에 따라 안쪽의 수분들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표면 쪽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 결과 지속적으로 수분은 기포로 변하고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바삭한 식감을 갖게 된다. 배고픈데. 자, 튀김 재료의 표면의 기포들은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 일종의 공기층 같은 역할을 하겠대요. 자, 그럼 봐봐. 일단은 바삭함을 만드는 원리를 설명을 했고, 굉장히 디테일하시네. 일종의 그 다음에 이 기포들이 공기층의 역할을 하는 건 이제 난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 그럼 공기층이 어떤 역할을 하겠니?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 거리를 만들 것 같아. 오른쪽 가면. 그런데 거리를 만든다는 얘기보다도 흡수되는 걸 막아서 덜 기름지게 한대. 완전 미식인데. 자, 결과 두 번째, 흡수되는 걸 막다 보니까 덜 기름지고, 재료 표면에 생성된 기포들을 거쳐 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포들은 재료 표면이 빨리 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튀김 재료 안쪽까지 열이 전달되어 재료가 골고루 잘 익히게 한다. 뭔 소리야? 아, 기포를 거쳐서 열 전달이 일어나다 보니까 표면이 타지 않으면서도 안쪽까지 열 전달이 되게 했대요. 원리 얘기에다가 갑자기 왜 맛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네. 자, 일단 구조들 이 정도 잡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글의 구성은 1, 2단락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뭔가 실용적인 형태로 간 것 같고, 자, 어쨌든 여러분 좀 정리 한번 해보세요. 구조도 한번 그려봐. 아티크 또는 뭐 좀 실용문에 쓰였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신 것 같아. 자, 1단락 주제는 열 전달이죠. 마이크 잡힙니까? 자, 열 전달의 주제는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되고 이동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열 전달 원리는 활동적 입자가 덜 활동적 입자로 열이 이동하는 것의 원리를 얘기했으며, 당연히 활동적이다 덜 활동적이다 온도차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열 전달률에 대한 공식은 단위 시간분의 열 전달 비율인데, 얘는 면적, 온도차, 열 전도도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 한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열 전달이 많겠지. 온도차가 크면 당연히 더 많이 전달될 것이고, 전도도가 높아도 당연한 얘기겠죠. 반면에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전달률은 떨어지지 않겠니? 그게 이제 풀이에 관련된 공식이었다 해가서 기억에 설명을 했고, 자, 3단락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 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3단락으로 넘어와서 이제 원리를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조리하는 데 쓰는 거고, 조리하는 과정을 크게 7단계로 3단락, 4단락으로 나눴는데, 자, 1단계 먼저 기름을 가열하고, 두 번째 가열한 이유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이겠죠. 온도를 높이는 이유는 온도차가 커야 열 전달률이 높아지니까요. 자, 온도차가 커졌고 열 전달률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먼저 수증기가, 그러니까 물부터 이제 수증기로 바뀌겠죠. 100도씨가 넘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왜 막 소리 얘기하고 식감 얘기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청각, 촉각, 미각 같은 개념을 연결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튀김을 하면 자글자글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 청각적인 정보가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기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4단락으로 넘어가서, 자, 그럼 기포가 만들어지면서 수증기가 빠져나갔으니까 수분량이 덜어졌으면, 수분이 있으면 질척거릴 텐데 수분이 없어졌으니까 바삭한 식감이 있겠죠. 식감이라는 건 뭐야? 씹히는 감각, 촉각에 해당될 거야. 그래서 씹히는 감각, 촉각의 이유를 설명한 거고, 동시에 기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재료랑 기름 사이에 공기층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기층이 너무 기름이 많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자, 그런 기름짐을 막아준다는 거니까 이건 미각적인 부분에서의 기능을 얘기를 한 거죠. 자, 7번째. 자, 그리고 기포를 통해서 기름에서 그 튀김으로 열 전달이 되니까 표면은 기포가 좀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열로 올라가진 않게 해주고, 두 번째, 안쪽까지 익을 수 있는 시간과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표면은 타지 않고 내면은 익혀지는, 그래서 어떤 좀 미각적인 요소들까지도 정리해서 정보를 분류해놨고 인가 과정을 실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구조도 다 잡으셨으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1번 선지는 1단락의 핵심 원리죠.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열 전도라는 게 일어난다. 핵심 원리가 될 것 같고 2번 선지. 음식 조리 과정에서 열 전도에 의해서 열 전달이 일어난다. 핵심 원리죠. 물질이 전도해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물질마다 다른 건 상식이기도 하고 발체독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4번 선지. 조리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을 고려하는 것. 당연히 글의 주제 원리가 될 것이고 2단락 이후의 정보겠죠. 5번 선지. 열 전도는 서로 다른 물질에 접촉하는 경우에만 아니죠. 당연히 한 물질에서 나타나겠지.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건 저는 아까 상식으로 털어가지고 정답 5번 선지로 갔는데, 자, 우리 이번에 고3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앞으로 여러분 자본주의가 분명히 어쩔 수 없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디지털 화폐로 넘어갔을 때 보안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 보안에 쓰이는 게 블록체인 기술인데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성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보안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정보가 변경이 되면요. 바로 그 변경된 정보를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재승인 과정을 거쳐야 돼. 자, 그런데 승인 과정은 누가 하냐? 다시 첫 단계 노드라고 해서 블록체인 데이터들이 각각 저장된 PC예요. 노드들이 전체가 승인해줘야 돼. 일부가 아니야. 그럼 봐봐. 일부가 승인하냐 전체가 승인하냐에 따라 정보가 또 달리는 거잖아. 이 부분에서 전체냐 일부냐를 가지고 정보 분류 기준을 잡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다. 자, 봐봐. 서로 다르다는 거는 한 물체라고 대립 정보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야. 한 물체냐 서로 다른 물체냐. 그래서 한 물체든 서로 다른 물체든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만이라고 전체 집합 중에 두 가지의 경우다 가능한데 이것만 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한 물체 내에서도 서로 다른 물질 내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둘 다 되는, 즉 전체 집합이 되는 건데 얘만 되는 걸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5번 틀린 선지로 확인이 되실 거고, 이런 식의 정보 분류 기준을 잡는 게 킬러 문제들의 아이디어로 쓰이니까 잘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필기 되셨습니까? 필기해야 늘어 얘들아. 그냥 구경하고 있지 말고 손이 움직여야 돼. 손 좀 움직이세요, 여러분. 손 좀 움직이십시오. 좀 이따 캡처해서 올려드리긴 할게. 필기하세요.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여기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출을 엮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지문을 터는 데는 여러분 혼자 풀어봐도 최소한 10분 이상 걸려요. 근데 수업 시간에 내가 짧게 1분 설명해가지고 엮여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녹색으로 기출들 엮어드리면, 특히 여러분 학교는 기출을 엮어서 내잖아. 자, 30번 문제 볼게요. 윗글 읽은 건축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 얘네들이 갑자기 왜 백종원을 읽고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정말 뜬금없는 얘기들을 한 번씩 하는 이유는 이런 연결고리를 잡는 게 요즘에 평가 트렌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축에다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야. 에너지 효율. 자, 그럼 에너지 효율을 언제? 건물 설계에다 적용을 해보겠대. 겨울철에 열 손실을 줄여야 돼. 지붕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춰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일반적인 지문 재료보다 열 전도도가 낮은 걸 쓰면, 그렇지, 열 전달이 덜 될 거니까. 자, 그럼 봐봐. 겨울철 열 손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 전도도가 낮은 걸 쓰겠다.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일반적으로 벽보다 창문의 열 전도도가 높으니 창문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춰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창문 면적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 야, 근데 창문의 면적을 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 채광이 안 될 거 아니야. 자, 하지만 또 어쨌든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외부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벽을 통한 열 전달을 낮추기 위해서 외벽은 두껍게 하겠대. 두께가 높아질수록 전달이 힘든가 봐. 그래서 열 전달률을 낮추는 방법은 또 뭐래? 두껍게 하는 거래. 또 차가운 방바닥에서 빠른 난방을 하려면 난방용 온수배관에서 방바닥으로 열 전달률을 높여야 되니까 면적을 또 넓히도록 설계하겠다. 이제 이해됐다. 봐봐. 얘는 지금 뭐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리를 얘기한 거네요. 맞죠? 얘는 비례 관계에 나와 있는 면적을 얘기한 거네요. 맞죠? 맞아? 그런 얘기네. 그러니까 지금 부원이도 비례 관계에 있는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3번은 두껍다가 뭔지를 몰랐어, 내가. 뭐래, 그런데? 거리에 관련된 거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열전도도에 관련된 거죠. 비례 관계는 열전도도에 관련된 거야. 됐죠? 그래서 지금 2단락에 나와 있는 면적, 온도차, 열전도도, 거리. 근데 온도차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차를 제한 요소들이 전도도, 면적, 거리를 가지고 지금 각각 부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름철 현관문을 통한 실외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 현관문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춰야 하니 같은 두께라도 열 전도도가 더 높은 재질의 현관문. 봐봐. 야,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열 전도도가 높은 애들이면 열 전달이 더 많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열 전도도가 낮은 애로 가야 되겠죠?
얘는 그냥 반대로 얘기한 거지 지금. 정답 5번 끝이네.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핵심 원리를 지문에다가 2에서 적용하고 보기에다 2에서 적용하는 걸 잘 보시면 되겠고, 자 31번 문제는 제가 쓴 과정이 그대로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이렇게 보기에 나왔다는 건 이렇게 정보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기하시고 보기에 나온 정보 처리대로 하시고 힘내자. 자, 식용유 온도 상승을 했고 튀김대로 놓고 기포 생성하고 식용 표면을 기포로 이동해서 그 이후에 생기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봐봐. 가에서는 식용유 온도 상승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자. 맨 처음 뭐니? 불. 또는 니네 집 뭐라 그러냐 그거? 인덕션. 자 그럼 얘네에서 어디로? 냄비로. 냄비에서 뭐로? 식용유로.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물질인 식용유 온도 상승 과정을 뭐로 설명한 거야? 이걸로 설명한 거죠. 자 나의 결과로 다가 진행된 것은 튀김젤에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되었기 때문이겠군. 아 뭐 이건 왜 물어보고 있는 거지? 기포 생성이 될 정도로 기포가 생성된다는 건 이거네. 결국엔 봐봐. 자 온도차가 크다는 얘기는요 상변화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안 해줘서 그런 거야. 있어 보이게 좀 얘기를 하자. 온도차가 크다는 건 상변화가 큰 거야.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바로 기체로 확 바뀌어버리니까 상변화 상태가 커지니까 기포가 급격하게 생성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난 그래서 갑자기 당연한 얘기를 씨발 왜 하고 있는 걸까 했더니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여러분한테 이제 힘 조절한 거죠. 고1이니까. 그러니까 고3이었으면은 내가 방금 설명한 내용까지 설명을 했을 거고, 고1이니까 힘 조절한 거거든.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고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까지 흐름을 잡아보시고, 자 다뤄볼게요. 다에서는 열이 전달됨에 따라 튀김 재료 표면이 수분이 튀김 재료 안쪽으로 이동하겠대. 뭔 개소리지? 그러니까 기포가 생성됐으니까 결국엔 이 기포는 어디서 나온 거야? 수증기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로 바뀌었고 이 수증기가 기포고, 그럼 기포는 어디로 나가는 거야? 외부로 나가는 거죠. 안쪽이 아니라. 그래서 안쪽이냐 외부냐 가지고 정보를 대립으로 만들어서 3번 문제 설계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보라는 거야. 안쪽이냐 밖이냐. 됐니? 맨날 이런 걸로 나오니까. 자, 그렇게 수증기가 외부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낸 건 아니네. 생각이 없진 않네. 3에서 4로 가면서 그러니까 수량이 줄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빠져나갔기 때문에 소리적인 얘기도 있었겠다라고 계속 인과 과정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3, 4, 5 사고 흐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쉬워. 하지만 쉬운 걸로 연습을 해서 킬러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풀어내는 힘을 기르셔야지 여기선 대충 넘어갔다가 킬러에서 또 터져가지고. 필기하시죠. 넘어갑시다. 자 필기해 얘들아. 필기 시간이 지금 너무 빠르냐? 필기해 빨리. 30초 올 테니까 빨리 필기해. 한 명만 필기하고 있어. 이제 한 4명 더 했어. 이제 한 2명 더 하고 있어. 빨리 해. 그럼 필기한 거 검사하고 집에 갑니다. 필기하세요 부지런히. 언제쯤 오는 걸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32번. 윗글 읽은 학생들의 반응인데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이야. 맛있는 튀김들 만들기 위해서는 기포 역할이 중요하대. 그만 좀 얘기하자 진짜. 몇 번을 얘기해. 기포들이 기억에서 공기층 같은 역할을 해서 튀김 재료 내부에서 공기층 역할은 무슨 의미가 있냐. 3번이겠지, 3, 4, 5겠지. 이걸 왜 내는 걸까? 이걸 틀린 애들도 있을까?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흡수되는 것을 방해했겠지. 촉진하겠냐? 뭔 얘기야. 정답 3번 끝인데. 와, 이건 거의 학예의 수준 문제인데요.